능동수동은 이렇게 구분된다. 자, 그리고 능동수동을 여러분도 구분할 때 반드시 사례를 하나씩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능동수동의 구분은 자기 부자기로만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러한 인과적인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고, 요 인과성의 과정의 차이에 따라서 능동수동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례도 지금 이거 두 개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다른 경우에는 이 인과적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또 판단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죽이기와 죽게 내버려두기,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치료 중단. 그러니까 의사가 예를 들면 자신이 제공하던 어떤 치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뭐 주로 이제 생명 유지 장치겠죠. 아니면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어떤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제공하다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공하다가 이것을 철회했을 때, 요 경우는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기. 그 letting die는 죽게 내버려 두기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고, killing은 뭐 이거는 죽이기죠. 예. 그러니까 뭐 let it be 이런 그 팝송이 있잖아요. 외국 노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let it be라고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둬라, 약간 좀 직역을 하면 이제 그래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것도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환자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닌 제3자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죽게 내버려 두기에 해당되지만, 만약에 환자도 아니고 환자의 대리인도 아닌 제3자, 의사도 아니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생명유지장치를 중단했을 때, 이 경우는 죽게 내버려 두기라기보다도 오히려 죽이기로 본다는 거죠. 예. 자, 요거는 이제 조금 그 유비를 이용하면은 조금 구별하기는 조금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있는데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시작을 했어요. 구조를 시작을 해서 구조를 하다가 내가 만약에 이제 구조를 중간에 중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이것을 킬링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죽게 내버려 두기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감적으로 이것은 뭐 킬링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죽게 내버려 뒀다, 요렇게 본다는 거죠. 요 사례하고 요 의사의 사례를 유비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사의 사례도 결국은 뭡니까? 자신이 제공하던 도움을 중간에 철회했기 때문에 이것은 죽게 내버려 두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게 또 있어요. 이 재밌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생명유지장치를 우리가 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가 생명유지장치를 끈다라고 하면은 요것은 물론 죽게 내버려 두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들 일단은 환자의 동의가 일반적으로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했을 때 그렇다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 생명유지 장치 자체도 만약에 내 거라면 이게 또 재밌는 거죠. 예.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생명유지 장치나 어떤 의료적인 치료를 받을 때, 그런 의료적인 여러 가지 도구나 약이나 이런 것들은 내 것은 아니죠.
예. 물론 우리가 치료비는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장치 자체가 내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진짜로 이 생명유지 장치의 어떤 소유가 나의 소유로 귀속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만약에 의사가 이 장치를 껐다고 했을 때 이것은 오히려 죽이기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례는 요 밑에 있는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러면은 잠깐 끊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